네,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매거진 2부입니다. 자, 오늘 2부에 또 제가 이 장난기가 발동이 되네요. 네, 또 희정 질문하시려고요. 네, 퀴즈를 한번 내볼까 합니다. 네, 아기 키워봤죠? 그렇죠. 아기에 네. 대한 얘기인데 성인의 평균 어른의 머리 무게가 우선 약 몇 킬로그램일까요? 아, 제가 요즘 하여튼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신랑 네. 머리를 좀 감겨주면서 이 머리에 참 왕처럼 사시는군요. 네, 그분은. 킬로그램을 재봤을 때 한 7, 8kg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머리가 굉장히 등게 많으십니다. 평균 그런가요? 4에서 한 7kg, 약 한 9파운드 평균, 아. 8, 9, 10파운드인데요. 네. 볼링공 정도 하나에 대한 무게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머리를 유연하게 숙이고 젖힐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1번 경추의 환추라고 하는데, 네. 그 뼈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이 아. 환추의 모양은 마치 고리 모양으로 생겨서 두개골을 이렇게 떠받든다 해서 마치 그리스 신화에 이렇게 무거운 걸 떠받드는 이 이름이 아틀라스라는 네, 신이 있죠. 이름인데 예. 그 부분은 바로 아틀라스란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머리가 무거운데 또 신이 아주 조화롭게 만들어서 C자를 이렇게 이 균형 있게 했다니까요. 이 머리에 대한 제 목뼈 잘 건강을 지키줘야 모든 것이 다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처럼 목 디스크의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오셨죠? 네, 목 디스크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말씀해 줄 선생님입니다. 고도일 병원의 권원일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 와우 메디컬 114에서는요,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6769-0114, 66769-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저는 갑자기 또 그런 또 개구장에서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제 머리를 탁 이제 이제 뭐죠? 그 그람 다는 저울게 다 달아봤으면 네. 좋겠어요. 제 머리는 몇 그람. 희정 씨 그러니까요. 머리는 저랑 똑같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예.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머리 달아보신 적 있어요? 아, 머리는 안 달아봤어요. 달아보셨어요? 나 의사 선생님은 다 해본 줄 알고 있어요. 뭐 해부학 시간에 머리도 달아보고. 아, 그걸 안 해봤구나. 그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목 디스크 환자들이 요즘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게 남녀노소 옛날에 좀 어른들만 그랬는데 아이들도 많이 이제 컴퓨터 하냐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목 디스크는 어떤 질환인지 우선 이제 그림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먼저 목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 몸의 척추는요. 목은 이제 목뼈가 7개, 흉추가 12개, 허리가 5개, 꼬리뼈는 이렇게 통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네. 각 뼈와 뼈 사이에는 디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목 디스크 그 부위가 나타나는데요. 이 목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에 그 질환이 생기게 되면 원래 목 디스크는 이렇게 부들부들한 조직이어야 되는데요.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섬유질 물질들이 찢어지면서 안에 있는 수액이 밖으로 빠져나올 때 이때 이제 목 디스크가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밑에서 잘라서 위에서 본 그림이기 때문에 부욱하고 네.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왼쪽 신경입니다. 이 안에 있는 수액 물질이 왼쪽 그 목신경을 누르는 것, 이것을 바로 목 디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모형을 좀 네, 함께 들으셔서 네, 설명 좀 지금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림은 저렇고요. 네, 자, 한번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쪽이 그 얼굴 쪽이고요. 이쪽이 두개골 쪽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틀라스, 목을 떠받치고 있는 부위가 바로 이쪽 네. 1번 그 경추가 되겠고요. 우리 목뼈는 총 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개의 뼈지만 신경은 실제로는 8개가 나오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아래의 4쌍, 4번, 5번, 6번, 7번, 8번 신경이 이제 주로 목 디스크에 담당하게 되고요. 이 위쪽의 신경은 4개는 주로 두통과 얼굴, 안면부, 또 목 쪽 이런 데를 담당하게 됩니다. 네. 자, 하나하나 그 목 디스크가 생겼을 때 증상을 설명드리면은요. 네. 가장 아래쪽 8번 신경이 눌렸을 때는 이 그 목부터 어깨 죽지, 어깨, 팔뚝 쭉 내려와서 이 그 새끼손가락과 4번째 손가락까지 저림 증상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7번 디스크, 그 위에 쪽이 이제 디스크가 생겼을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견갑골 사이 어깨 죽지, 어깨를 타고 쭉 내려와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쭉 저리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 위에 6번 신경, 이게 이제 가장 우리 목에서 호발하는 부위인데요. 여기가 생겼을 때는 두통이 동반이 편쪽에 두통이 동반이 되면서 어깨 쭉지 쭉 타고 내려와서 엄지하고 검지 부위에 네. 저리는 자, 증상이 6번이 어느 나타나게 건지 됩니다. 한번 그 신경을 손으로 잡아주시겠습니까? 8, 7, 6 여기가 이제 그 네. 가장 많이 생기는 신경이
되겠습니다. 예. 그 위에 있는 5번 신경은 이제 쭉 타고 내려와서 손바닥까지 저리는 예. 증상을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 6번이요. 보니까 그 이제 목이 이렇게 C컵 아니에요. C컵의 맞습니다. 가장 중심부 쪽 중심 타자라고 네. 얘기하죠. 우리 야구에서. 맞습니다. 그런 것 그 같습니다.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압력을 받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네. 목이 원래 C자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자가 됐을 때 가장 그 압력을 많이 받는 부위가 바로 5, 6번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네. C자가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항상 튀어나갈 수 있는 가장 많이 힘을 받고 이 생길 수 가장 있는 많은 일을 그렇죠. 하는. 네. 부담 무게 중심이 그렇죠. 가장 많이 되는. 그래서 이 맞습니다. 부분이 많이 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그 누르는 신경 부위에 따라서 뭐 손까지 팔까지 이제 저린다라고 하셨는데, 증상을 네, 보고 어떤 증상들이 좀 어디 한번 나타나는지요? 말하는 예. 그러면? 네. 그 목 디스크 증상 모든 그 질병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 특히나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초기 증상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초기 증상 가장 그 흔한 증상으로는요. 뭐 이렇게 집중하고 일을 했을 때 쉽게 피로해지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초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일반인 그 집에서 이제 느끼실 수 있는 자각 증상 중에 가장 초기 증상 중에 하나는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 자야 편하게 자는 이제 그런 것들도 팔을, 네. 예, 목 디스크의 초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오히려 그 팔을 이렇게 내리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팔을 내리고 자면 괜히 어깨가 더 불편하고 팔이 저리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젊은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오히려 디스크가 좀 진행이 되고 퇴행성이 변화가 오면서 주로 어깨 죽지, 어깨, 팔뚝, 손저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목 디스크의 그 MRI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사진을 넘겨주세요. 예. 네. 이제 화면에서 보실 부분에서 왼쪽 부위가 이제 정상 목 디스크입니다. 정상 그 목 사진입니다. 네. 이것은 그 물이 하얗게 나오는 MRI 이미지이기 때문에 가운데 검은 게 이제 신경 쭉 내려오고 있고요. 그 주위를 뇌척수액 하얀 물질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요. 그 앞에 마디마디 되어 있는 것이 목 디스크입니다. 그 목뼈가 C자로 잘 이렇게 그 커브가 이루어져 있고 뒤쪽 신경을 전혀 누르지 않는 상태, 이것이 지금 정상 상태이고요. 오른쪽 목 디스크 사진을 보시면 네. 일단 그 목 커브 자체가 역C자 쪽으로 이렇게 많이 퇴행성 변화가 와 있고요. 커브도 많이 변해 있고 또 그 뒤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목 신경을 누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 디스크를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은 저희가 뭐 좀 증상에 대해서 자막을 좀 준비했는데요. 네, 다시 네, 한번 보면서? 좀 보면서 네.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뒷목이 뻣뻣하고 양 어깨 쪽지 사이 또 등 쪽 견갑골 사이에 통증이 오는 것이 아주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조금 진행이 되고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팔과 손가락까지 쭉 내려가면서 저릴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분들은 그 내려가는 길 어디나 아플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어깨 쪽지만 아프다는 분들도 있고 팔뚝만 아프다는 분, 손끝이 저리다는 분, 이런 식으로 그 신경이 타고 내려가는 길 어디에나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디스크가 조금 진행이 됐을 때는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 가장 흔한 증상이 이제 숟가락을 놓친다거나 볼펜으로 글씨를 쓰다 갑자기 힘이 탁 빠지는 증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주관적인 증상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증상인지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내가 지금 힘이 빠지는 것이 과연 어떤 증상인지 정확하게 신체 검사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맞아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것은 뭐랄까 전신이 피로해지고 손에 힘이 빠진 저 증상은 마치 네. 이명과 같이 올랐을 땐 그 중풍이었을 때도 저런 증상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과 목 디스크를 같이 올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좀 받아야 된다는 네, 그런 생각이 그러실 것 들고요.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드디어는 목 디스크라는 병이 신직업병의 선두주자 1등을 네. 차지했어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다음 네. 신직업병이라는 말에 목 디스크가 또 저기 새로운 또 선두주자로 또 나섰어요. 맞습니다. 네. 이 목 디스크가 이제 요새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생기는 직업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 분위기가 점점 컴퓨터를 많이 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각자 전문화된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직업병, 직업에 따른 직업병 군으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일반 사무직 분들에게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또 일반 사무 환경이 컴퓨터 모니터를 이렇게 똑바로 볼 수 있는 환경이
많지 않습니다. 노트북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일한다거나 또는 모니터의 위치가 눈보다 좀 높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 사무직 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에게서도 목 디스크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 컴퓨터를 보고 집중하게 되면 목이 C자가 아니라 일자가 되면서 목 디스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여러 직업군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또 다른 직업군들을 들면 우리 그 미용하시는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들 네.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하루에 한 12시간 가까이 목을 이렇게 숙이면서 환자들 그러니까 그 손님들 머리를 그렇죠. 손님들 머리도 해드리냐고. 예, 디자인하시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또 목을 많이 쓰고 네. 뭐 치과 의사 선생님이나 치위생사 선생님들 역시 그 스케일링 같은 거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입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오랫동안 보는 것 역시 그 목 디스크를 네. 일으키는 아주 대표적인 직업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또 마사지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그분 역시 고개를 많이 숙이고 하루 종일 일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교사, 학교 선생님. 선생님들이요. 왜 그러시죠? 뭐 이렇게 쓰시지 않나 이렇게? 예, 일단 판서를 그 오랫동안 해야 되고요. 판서를 하면서 계속 목을 돌리고 또 목을 이렇게 돌리시니까. 예. 네. 하루 종일 서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 목 디스크를 일으키는 또 대표적인 직업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하루 종일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작업실에서 이거 하시는 분 있잖아요. 뭐 오면 또뭐 이거 하시는 분들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계시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현미경 오래 보시는 연구직 분들도 실제로 환자로 많이 오십니다. 네, 근데 고개를 숙이는 것뿐만 아니라 고개를 이렇게 들고 아니면 또 다른 자세를 하는 것도 목에 좀 안 좋은가 봐요. 예, 그것도 이제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노동과 운동의 차이인데요. 네. 이제 그 가벼운 중량으로 또는 그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는 것은 이제 운동이라고 보는데요. 예. 그 불편한 자세, 그 몸이 요구하지 않는 정상적인 자세를 벗어난 자세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목 디스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누가 그럼 그- 앞으로 정말 네, 그렇죠.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요즘에 다 젊은 친구들 다 스마트폰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다 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뭐 지하철에서 보면 이렇게 버스에서 보면 예. 하루 종일 이렇게 컴퓨터 또는 그 그렇죠. 스마트폰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즐기시는데요. 네. 모두 다 목 디스크의 큰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엑스레이를 준비했죠? 네, 보면서 그렇습니다. 설명 원인 드려볼까요? 함께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서 설명을 네. 좀 듣겠습니다. 예. 네.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요, 세 가지 사진이 나오는데요. 가장 왼쪽 사진이 그 정상 목 디스크의 사진, C자. 목의 사진입니다. 아주 예쁘게 C자가 이렇게 커브가 잘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이렇게 C자가 이루어져 있으면 어떤 충격을 받더라도 압력이 골고루 잘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흡수가 잘 돼서 목 디스크가 생길 확률이 적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직업군들 이렇게 오래 노출이 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자형 오히려 사진 가운데 사진은 일자형보다는 약간 역C자형으로 구부러진 모습을 볼 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목 디스크가 가장 잘 호발하는 부위 5, 6번을 비롯해서 그 위아래에 목 디스크가 생길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렇게 목 커브가 꺾어지려면은 최소 1년 이상 그 잘못된 자세로 오래 일할 때 이런 것이 생깁니다.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일자가 되려면 이제 가벼운 접촉사고나 교통사고, 외상 등이 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네. 맨 그 오른쪽, 내용을 저희가 또 그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높은 베개를 또 사용했을 때도 생길 수 있고요. 예, 예. 네. 자, 보면 설명 들어볼까요? 네. 그 목 디스크의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또 그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높은 베개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분들에게 잘 생길 제가 수 저는 있고요. 높은 베개를 이렇게 비는데요. 저거는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 몇 년 이상 높은 베개를 사용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 목 디스크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요? 이거는 사실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실제로 말씀드릴 때 잠자는 습관은 고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어쨌든 구부리거나 엎드린 자세, 꺾인 자세로 이제 잠을 자게 되면 50견을 비롯해서 목 디스크가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그런 확률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또 이거는 이제 젊은 분들 자세 습관의 문제인데요. 장시간 앉아 있으면서 머리와 목을 앞으로 내미는 습관 이런 것도 역시 목 디스크 일자목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고요. 네. 또 교통사고나 외상, 퇴행성 변화, 목 디스크에서는 선천성 기형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역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진짜 진짜 이건 실한데요. 이 목뼈가 C자라 그러니까 이제 입을 벌린 쪽이 이렇게 앞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목을 앞쪽이 자꾸 시작이요? 숙여가지고 C자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실은 네, 반대인데요. 이 앞쪽으로 이렇게 C자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입을 벌린 쪽이 뒤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네. C자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나가겠죠. 앞에가 나가서 시술할 때도 앞쪽으로 시술하죠. 수술을 혹시 필요하다면. 수술할 때는 목 앞쪽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죠. 뒤쪽으로 하기도 예, 하는데요. 요새는 예. 앞쪽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맞아요. 이 근육이 있으니까 근육 맞습니다. 다치지 말라고. 네. 자, 그 목 디스크 외에도 이 목의 그 뼈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 네. 어떤 것들이 그것도 있을까요? 혼동하기 쉬운 또 질환들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 디스크는 목만 아픈 게 아니라 어깨, 죽지, 어깨, 팔까지 쫙 저리는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각 부위에 생긴 질환들과 감별을 해야 됩니다. 먼저 50경 같은 경우에는 그 어깨 관절에 제한이 오기 때문에 목 디스크랑 좀 쉽게 감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근막 통증 증후군 이건 역시 그 생기는 위치와 또 환자의 과거력 이런 것들로 감별이 가능합니다. 경추 척수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무서운 병 중에 하나인데요. 디스크나 협착이 오래돼서 그 신경의 변성이 왔을 때 팔저림이나 또는 다리저림, 또 힘 없음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역시 그 목 디스크는 부위별로 손가락 엄지검지라든가 가운데 이런 식으로 그 증상이 나타나는 반면 경추 척수증은 팔, 다리 전체가 저리거나 힘이 없는 이런 식으로 감별이 가능하고요. 경부 염좌 이제 흔히 생기는 것들인데요. 일반인들이 운동 안 하다 갑자기 한다거나 또는 만성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 선수들 경부 염좌 역시 그 과거력과 검사로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를 주로 침범하기 때문에 피 검사와 또 그 신체 검사로 감별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럼 목 디스크를 치료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어떤 방법들이 최근에 나와 있죠? 예, 일단 목 디스크에 딱 걸렸다고 이제 환자가 진단을 받으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목 디스크에 걸리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생각이 드시는 게 목 디스크 수술해야 되나 보다. 수술하면 나 뭐 반신불수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병원에 찾으시는 분들의 90% 이상은 수술이 필요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서 그 신경 성형술이나 또는 인대 강화 치료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으니까 목 디스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병을 너무 키우지 마시고 초기 증상 나타날 때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처럼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와우 메디컬 114 오늘 이 시간에는요. 목 디스크의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02-66769-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받으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시죠? 최근에 병원에서 MRI 찍었는데 3번, 4번, 4번, 5번 이게 나왔는데 그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의사 선생님 말씀하셔가 물리 치료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네네. 네. 큰 효과도 없고 이제 오른쪽 팔도 한 번씩 저리고 네. 두통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한번 상담을 지금 혹시 여기 보고, 지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44세입니다. 예. 직업이 혹시 팔을 많이 사용하시거나 무거운 걸 드는 직업이신가요? 그렇지는 않고 제가 한 10년 전쯤에 교통사고가 이래 났는데 그때 목을 심하게 제쳤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예. 그걸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괜찮길래 뭐 이렇게 지냈는데 그 뒤로부터 이래 두통도 있고 이랬었거든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팔에 힘이 빠지거나 근육이 위축되는 듯한 그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아주 정상적으로 지금 디스크 때문에 두통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또 가끔 팔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럴 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네. 앞으로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신경 성형술이나 인대 강화 요법 이런 것들을 병행하시는 것들이 환자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 한번 감사합니다. 받아보실까요? 네. 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선생님 한번 직접 상담해 보시겠습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 목 디스크가 그 일반 사진을 찍어 보니까 예. 그 뼈와 뼈 사이가 좀 이제 간격이 좁아졌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예. 그로 인하여 뭐 제가 지금 일을 갖다가 좀 힘을 쓰는 일을 하는데 예. 그 팔에 엘보도 목 디스크 현상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또 그것도 그런데 지금 제가 머리가 두통이 좀 있거든요. 예.
두통이 있고 얼굴에 경련도 약간 있는데 일반 우리 가정 집 가까운 병원에 가니까 이게 목 디스크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혹시 그게 MRI 맞는- 사진을 찍어 보셨나요? 그건 아직 안 찍어봤습니다. 예, 혹시 식사하시다가 숟가락을 놓친다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런 증상이 있으십니까? 그 약간은 그런 게 있었는데 크게 뭐 불편하다고는 없습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예, 예. 가끔이지만 그 힘이 빠지는 주관적인 증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MRI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까운 척추전문병원에 가셔서 MRI 검사를 찍으신 후에 디스크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건 검사 받고 제가 보기엔 수술할 정도가 아니니까 네.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많이 호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02-6676-0114, 02-6676-0114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네, 어떻게 안녕하세요. 불편하시죠? 예. 제가요, 네, 65세 된 사람인데요. 네, 그 목이 이 왼쪽 있죠, 왼쪽. 네, 목 왼쪽이요. 예, 왼쪽 목인대가 항상 이렇게 그 아프고 위에 그 목 위에가 무슨 이렇게 혹 같은 게 이렇게 볼록이 생겼어요. 네, 네. 혹도 그래서 있으시고요. 뭐 병원에를 가보니까요. 여보세요? 예, 네, 말씀하세요. 네. 병원에를 갔더니 무슨 협신증인가 그것도 아니고 그 약을 지어주거든요. 약을 지어서 먹으면 약 먹을 때는 좀 괜찮고 그래서 그 약도 독해서 먹다가 안 먹다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지금 전화 드렸는데요. 네, 예. 네. 아버님 그 혹이 있는 부위가 예, 이 예. 어깨 죽집니까? 아니면은 그 척추 가운데 이렇게 혹이 생기신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그 목 부분이 있죠. 목이 이렇게 들어간 부분요. 이 그 정 가운데에 생기신 건가요? 예, 바로 왼쪽 이렇게 잡으면은 목이 이렇게 쥐피잖아요. 쥐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아파요. 그러니까 어깨 죽지 정 중앙이 아니고 약간 왼쪽에 치우쳐서 생긴 그 목 덩어리입니까? 있는데요. 목. 정 머리- 가운데 있으세요? 예. 가운데 만지면 가운- 아프거나 딱딱한 증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고요. 말랑말랑한데. 그래서 예. 운동을 세게 해서 그러나. 근데 병원에 가서 갔더니 협심증 그것도 아니고 그게 있으면 팔이 저리다더냐? 예, 아버님 그거는 이제 증상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항상 감별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왼쪽 팔, 왼쪽 어깨가 저릴 때에는 심장 질환과도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검사 이후에 큰 증상이 없다 그러면 심장 질환이 일단 아니라고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말랑말랑한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지방종이라는 별거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딱딱하거나 아프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 다른 것들을 좀 의심해 봐야 되고 또 디스크가 오래되면 목뼈가 조금 변성이 되면서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MRI 검사를 꼭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RI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시길 권하셨습니다. 한번 네. 받아보시고 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02-6671-0114, 02-6671-0114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시죠? 네, 저는 한 보름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어요. 네, 근데 디스크 수술 받고 나서 목이 아파서 네, 목 MRI를 찍었거든요. 네, 근데 목 디스크 초기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팔저림 같은 건 없고 양 어깨 쪽에 뭐지 딱딱하고 아프고 근데 머리가 터져 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허리 수술하고 나서 머리 터져 나가는 건 없는데 지금 퇴원해갖고 있으면서 이 목을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 이 목 뒤에가 이렇게 꼭 부풀어 오르는 것 마냥 네. 이런 식으로 한 주먹이 잡히고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예, 제가 그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목 디스크로 인해서 그 양쪽 어깨 죽지가 뭉치는 거라기보다는 실제로 허리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불편한 그 수술 딱딱한 침대 위에서 베개를 받치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몇 시간 이상 딱딱한 침대 위에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양쪽 어깨
어깨 죽지 쪽에 그 근육인대가 많이 그 뭉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굳이 뭐 다른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어차피 어머님 허리를 위해서도 열심히 걷기 운동, 팔을 쭉쭉 흔들면서 걷기 운동을 해주시면 어깨 그 근육인대 뭉친 거는 많이 풀릴 수 있고요. 이건 사람 손으로 좀 만져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마사지 같은 걸 좀 받으시고 되고 물리치료 이 정도로도 어머니는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초기만큼 큰 전화 주셔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네, 마지막 이제 전화. 0676에 0114, 0676에 0114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어떤 점이 예. 어떻게 불편하시죠? 오래됐는데요. 네. 그 손이 그렇게 저래요. 예, 아버님. 여보세요. 어느 네, 쪽이 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리십니까? 예, 손이 좀 그렇게 저립니다. 어느 쪽 손이 많이 저리십니까? 양쪽 다요. 양쪽 다. 예. 특별히 이렇게 손가락 그 해당하는 부위가 있나요? 아니면은 손 전체가 다 저리시나요? 전체가 다요. 이 팔뚝이나 전완부 이런 곳은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좀 그러기도 한데 주로 손이 많이 저려요. 아, 예. 네. 지금 아버님 말씀하시는 것만 보고는 사실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저기요. 그러면은 제가 운전 중이니까 네. 병원 연락처는 지금 알려드릴 수 없고요. 예? 네, 말씀하시죠. 네네네. 한가할 때 전화 드리면 됩니까? 어디로 전화 드리면 돼요? 네, 죄송하지만 방송 네.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아니 전화 그래도 주시면요. 운전까지 네. 하시면서 어떻게 저희 방송을 보셨어요? 근데 네. 그게 더 저희 궁금하네요. DMB 아, 그래서 운전하시면서 그 DMB 보시고 계시는 거죠? DMB. 네. 저희 방송에 네. DMB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또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비도 네, 오는데 그러니까. 그 차를 세워놓고 저희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DMB 네. 나오는 건 이제 우리가 좀 많은 그 운전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꼭 다시 한번 차를 옆에 세워놓고 네, 보시고 전화 주시기 전화하시고 바라겠습니다. 운전하시고 DMB 보시는 게 이거 중요합니다. 네. 네. 아무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네. 네. 이 양측 손저림 같은 경우에는 목 디스크나 협착으로 인한 것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팔을 많이 쓰시는 직업 같은 네. 경우에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터널 게 증후군 있습니다. 있죠. 아. 네. 이것 때문에 그 손저림이 양쪽 올 올 수가 수도 있기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네. 것도 이제 그 신체 검사와 MRI 네. 검사를 통해서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터널 네. 증후군은 뭐냐면 요 손목에 네. 관이 이렇게 해서 많은 신경들이 지나는데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가 이렇게 좀 좁아져 있거나 문제가 있어 생기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손끝에 문제가 생기는 거. 맞습니다. 꽉 눌러서 생기는 거. 근데 이제 이 네. 검사는 이제 MRI를 통해서만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나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굳이 MRI까지 필요 없고요. 아. 간단한 그렇죠. 신체 검사를 통해서 네. 확인할 수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런 거 이 그 손해 네. 진단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엔 저희가 그 조금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 경추 신경 성형술. 그렇죠? 예. 자, 이게 성형술이 들어갔습니다. 경추의 신경을 성형한다. 예. 이쁘게 만드는 건가요? 예.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어긋나는 개념은 아닙니다.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는 맞는데요. 네. 이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왔던 어떤 사람들은 터진 디스크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협착증도 있고 이렇게 그 신경에 계속 자극을 주게 되면 이 협착이나 디스크만으로 팔저림이나 통증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문제는 이 그 디스크나 협착이 신경을 계속 건드리면서 염증과 섬유화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네.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일단 염증 섬유화가 반복이 되면 신경 모양 자체가 딱딱해지면서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리고 신경이 굉장히 좁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위를 그 가느다란 관을 특수 카테터를 통해서 그 부위를 예쁘게 이렇게 주위를 뜯어주고 염증 섬유화 조직을 없애는 것이 바로 경막외 신경 성형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화면 준비했으니까 함께 알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예, 이제 그 항상 이 경막외 신경 성형술은 무균실, 즉 수술방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저렇게 방사선 영상 장치 실시간 엑스레이를 보면서 이 등뼈 쪽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신경 쪽까지 아주 가느다란 특수 카세터를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목 수술 한번 했던 분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안전하게 그 환자분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네. 너무 힘들진 않으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생긴 부위까지 저 특수 카세터를 진입을 시킵니다. 그래갖고 물리적으로 그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가 생긴 부분을 박리를 해주고 화학적으로 그 부위를 박리해주는 약물을 투입해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신경 부위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신경 성형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자, 지금 이렇게 저게 다 보이나 보죠? 이렇게 그러니까요. 주사 이렇게 놓을 때 보면서 이렇게 하나 보죠? 예, 충분히 환자하고 대화하면서 그 우리가 원하는 위치까지 갔는지 증상들을 확인하면서 그 엑스레이 시술을 동영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 옛날 엑스레이만 찍은 게 아니라 동영상 움직이는 걸 이렇게 쫙 보면서 시술하신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속도 다 들여다보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시술 방법만의 뭐 어떤 특징이 있다면요. 예. 네. 네, 장점이라고 할까요? 예. 네. 일단 그 경막의 신경 성형술은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네. 국소 마취, 피부 마취만 조금 하고 바늘이 들어가는데 큰 통증 없이 그 시술을 진행한다는 게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이 연세가 아주 많으시거나 기존의 질환, 또 심장 질환이나 뇌 질환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한테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추 신경 성형술은 그 대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먼저 그 MRI 검사로도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경추 협착증이나 목, 어깨 통증 환자들에게도 시행할 수가 있고요. 또 수술할 정도로 심하지 않은 경추 디스크 환자들에게도 충분히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그 한 번 수술을 했던 분들은 재수술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이런 분들에게도 안전하게 또 빠르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시술 자체가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고 한 20분 이내에서 이제 시술이 끝나고 그 시술이 끝나고 바로 1시간 정도 쉰 다음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좀 안전한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경추신경 성형수술 저희가 이 참고하시라고 네. 좀 그 이유가 좋은 사진들만 한두 장 모아봤어요. 예. 그러면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준비했습니다. 네. 예. 이분은 그 54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뒤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쪽이 오른쪽 팔이 되겠습니다. 시술 전에 그 오른쪽 팔의 온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디스크나 협착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 쪽에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녹색이나 파란색으로 저렇게 되는군요. 예, 보이는군요. 적외선 체열 촬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른쪽 사진은 시술 직후에 2시간 정도 있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네. 바로 즉시 그 혈관이 넓어지면서 손상되었던 부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통증이 바로 어떻게 보면 시술을 받고 나서 사라지나요? 예,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시술 직후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마술이 아니기 때문에 짠 하고 사라지지는 않지만 네. 상당히 많은 부분 회복을 하고 나가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이처럼 지금 경추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이 시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앞서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또 예. 어떤 시술이 있죠? 경추 경막의 신경 성형술 이외에도 인대 강화 요법을 또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치료법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인대 강화 치료 역시 그 나이가 많으시거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질환이 있으시거나 상관없이 안전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현재 그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그 경추 그 인대 강화 요법을 이제 보시고 계신데요. 아주 가느다란 바늘, 목인가요? 예, 옆에서 이제 목 쪽으로 들어가는 시술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그럼 목 네. 옆으로 이렇게 찌르는 건가요? 예, 인대 강화는 목 옆쪽으로 하게 됩니다. 예. 이거는 마취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실시간 엑스레이를 보면서 정확한 부위, 인대가 많이 모여 있는 부위를 찾아서 목 뒤쪽으로 저건 또 시술하는 거고요. 예, 이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제 신경 치료와 네. 또 그 염증 부종 방지를 동시에 같이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도 그렇게 집어넣으면 예. 목에다 바늘을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사 맞는 무섭고 거죠. 아플 것 같아요, 그래도.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한 2번이나 3번 정도 목 양쪽 옆으로 들어가는 방법인데요. 바늘이 굉장히 얇고 또 시술 시간이 금방 끝납니다. 5분에서 네. 10분 안에 다 끝나게 됩니다. 걱정하실 네.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네. 의사 선생님 안 아프다 해서 가서 가끔 다른 것 때문에 치료를 받아보면 그좀 아픈 게 여기 있더라고요. 근데 보기만 해도 좀 무서운데 전 살짝 이 부분 마취 같은 건 안 해도 되나요? 원래 그 마취 자체가 통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하. 안 하고 하는 것이 더 안 마취를 할 때도 아픕니다. 주사를 놔야 되니까. 그렇죠. 주사를 놓고 2번 맞을 바에는 한 번에 하자. 예, 그게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수술하는 것보다 주사가 훨씬 낫지 않을까요? 주사가 낫죠. 난데 좀 겁이 그러니까요. 많아. 근데 주사도 무서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자, 그래서 그 또 사례를 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네. 잘된 케이스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사진 보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예. 네. 이제 그 인대 강화 치료, 인대 강화 치료는 그 기간이 좀 있습니다. 보통 3주에서 그 4주 사이에 한 번씩 해서 12번에서 15번 정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분은 그 36세 여자 환자, 젊은 여자분이셨는데요. 이쪽 화면에서는 그 보이는 쪽이 왼쪽 손입니다. 그 이분은 목 디스크가 두 군데 있으셨던 분인데요. 왼쪽 팔 전체로 그 많이 온도가 떨어지면서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인대 강화 치료 12번을 다 끝낸 후에
그 많이 좋아진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자, 사진 이렇게 저희가 해서. 봤고요. 자, 네. 그러면 그 시술 환자가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어떤 점들을 좀 네. 주의하셔야 될까요? 예. 네. 일단 그 치료 자체에 있어서 의사의 몫과 환자의 몫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그 의사만 잘한다고 해서 또는 환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내려드려야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드리는 게 이제 의사의 몫이고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시면서 반드시 운동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 운동이라 하면 유산소 운동이 이제 특히나 빨리 걷기가 가장 좋고요. 네. 3대 유산소, 그 실내 자전거나 수영 같은 것들을 반드시 병행을 하시면서 특히나 목 디스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 베개를 좀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베개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두 군데 굴곡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굴곡이 높은 것이 목 뒤로 오도록 그런 베개가 없으실 때는 수건을 똘똘 말아서 목 뒤에다 놓으시고 주무실 때 약간 젖혀지는 식으로 주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026676-0114, 0266-0114 바로 이 전화번호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어떻게 불편하시죠?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말씀하시죠. 어떻게 불편하시죠? 예, 한 1년 전에 제가 네, 선생님 한번 직접 저- 상담해 주시죠. 예. 네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낙하물 예. 추락으로 인해 가지고 목을 다쳤거든요. 다시 뭘 하시다가요? 낙하물이 추락돼 가지고 목원저리를 맞아서 아, 다쳤거든요. 뭐가 떨어져서, 떨어져서. 머리를 맞아서 목이 예, 좀 예. 다치셨다고요? 예, 네. 예. 그래 이제 그 뒤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 목이 휘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후로 MRI를 검사 받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MRI 그 판독해본 결과 저 경추 5, 6번하고 6, 7번이 추간판 탈출 쪽으로 나왔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신경이 이상이 있나 보려고 근전도 검사라는 걸 받았거든요. 예, 예. 근데 근전도 검사상에는 그 신경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선천성 경추 측만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제가 그 이전에는 목을 다치기 이전에는 목으로 인해서 불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어떻게 그 MRI 상에서는 분명히 추간판 탈출들 나와가지고 예, 예. 그런데 어떻게 근전도 검사상에는 신경이 이상이 없는 걸로 해가지고 예, 예. 선천성 경추 측만증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추간판 탈출 정도 선천성으로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 예.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아. 목은 이렇게 통증이 심하거든요. 예, 예. 지금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애매한 그 환자분들 입장, 특히나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이렇게 외상을 입으신 경우에는 굉장히 답답한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분명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전에는 선천성으로 측만증이 미리 올 수는 있지만 그전엔 증상이 없다가 외상 같은 경우에 외상이나 교통사고를 인해서 그 이후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 사고의 연관성과 그 기존의 목 질환과의 연관성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항상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스크가 있더라도 증상이 없을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MRI 상에서 어느 정도는 감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성으로 튀어나왔는지 만성으로 오래되었는지 이제 요거는 그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하시는 것이 옳겠는데요. 분명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기존에 질환이 있는데 증상이 없다가 사고나 외상으로 인해서 증상이 다시 새롭게 발생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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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화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26676-0114, 026676-0114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한번 선생님과 직접 상담해 보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제가요, 한 보름 전에 병원에 가서 이거 목에 관해서 이게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예. 제가 목이 일자라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요. 예, 예. 왜 그렇게 제가 사진을 찍어봤나 하면은요, 한 달 전부터 이상하게 이렇게 잠을 자다가 보면
손가락이 있죠. 손가락이 예. 근육이 꽉 뭉쳐가지고 펴지지도 않고 쥐어지지도 않고 주먹이 그래서 제가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목이 이상이 있지 싶다 그러면서 한번 목 사진을 찍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찍어봤더니 그게 일자목인데 목으로 돼가 있는데 현재 뭐 디스크 이건 없다 그러는데 예.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예. 그쪽 의사분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닐 거고요. 일단 엑스레이에서는 그 디스크가 없다고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요. 네. 엑스레이는 사실은 그 뼈를 보는 검사이고 디스크가 튀어나왔는지는 결국엔 MRI, 연조직을 보는 검사를 결국 하셔야 디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저림 또는 그 밤에 쥐가 나고 이런 증상들은 역시 목 디스크의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또 신경이 눌리기 시작하면 자다가 쥐가 난다거나 갑자기 힘이 툭툭 빠지고 손끝이 저리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초기 증상인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운동으로도 해결이 되겠지만 어머니가 일자목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자세나 습관에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빨리 병원에 가셔서 네. 급한 건 아니지만 초기에 진단받으시면 어머니는 완치도 가능한 가벼운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병원 그 쉽게 가셔서. 그 완치란 용어를 잘 안 쓰시는데 네. 뭐 초기에 가면 완치도 가나요? 예, 초기에 적절한 맞아요.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면 네. 완치가 가능합니다. 네. 저도 좀 이게 좀 아픈데 무서워서 안 갔는데 빨리 네.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026676-0114, 026676-0114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시죠? 한 2년 전에 네. 2년 전에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목 사진을 찍었더니 목 디스크고 뼈에 노화가 굉장히 많이 와 있대요. 나이에 비해서. 예. 나이가 38살이거든요. 예. 네. 혹시 말씀하십시오. 증상을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증상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치료를 계속 부름 정도를 하고 고개가 잘 돌아가기는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일들이나 뭐 이렇게 세무 신경 쓰는 일들을 하다가 보면 손가락에 이렇게 마우스를 잡고 움직일 때 예. 손가락이 그러니까 네 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 네네. 이 손가락이 뻣뻣해지고 오른쪽 목하고 어깨하고 등 쪽으로 해서가 항상 저리고 뻣뻣해 있는 느낌. 근데 어느 날부터 왼쪽 어깨를 기대고 자려고 하면 통증 때문에 그 왼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등을 못 기대고 자겠더라고요. 예. 병원에 가서 또 그 왼쪽 어깨의 통증을 얘기를 하니까 예. 염증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염증 치료를 또 하기도 하고 그냥 꾸준히 그냥 병원에 다니기도 하고 마사지를 받으러 가면 등을 뜯어주는 마사지가 있으면 그걸 좀 하고 나면 조금 풀어지기도 하고. 예. 검사는 근데- 엑스레이 외에 다른 검사를 해보셨나요? 아니요, 그 엑스레이 외에 하라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 그냥 예. 그렇게 그냥 꾸준히 이렇게 가벼운 운동, 어깨 돌리기, 이렇게 아령 아주 크로스 약한 거 가지고 양쪽으로 어깨 손을 들고 운동을 조금씩 하고 좀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을 덜 받으면 안 아픈 것 같은데 예. 또 이렇게 사무실에서 일이 많은 월초라든지 일을 하고 나면 그런 증상이 되고 젓가락질을 할 때 젓가락이 오래 사용을 못하고 놓치고.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쪽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엑스레이 목 변형이 와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디스크에도 영향을 미쳤을 테고 그 목 커브가 변하게 되면 협착증도 일찍 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사무직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쪽 신경이 눌리면서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이 척골 신경이 눌리면서 이렇게 마우스 책상에 닿으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목 디스크 7번이나 8번 증상도 역시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감별을 해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MRI를 빨리 찍으시고 더군다나 젓가락질을 못한다거나 이제 힘이 가끔 빠지는 증상이 있다. 이러면은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젊은 분들에게서도 목 디스크가 아주 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도 그렇고요. 우선 네. 이 목디스크 목디스크를 좀- 수술은요. 예. 시술하는 방법은 저희가 좀 알 만큼 알았어요. 이제는 예방이 제일 좋은 치료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여러 예방해야 가지 될까요? 예방들이 많은 네. 것 같은데. 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디든지 통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무언가를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그 반드시 본인이 내가 아프니까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운동을 시작하시든지 자세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컴퓨터 이용 시에 모니터를 눈높이까지 높이고 노트북 가능하면 사용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는 그 독서실에 다 고개 숙이고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목디스크 잠재 환자들입니다. 독서대를 반드시 이용하시고요. 의자에 앉을 때는 어깨를 뒤로 제치고 가슴을 펴고 이게 군인 자세, 턱을 약간 끌어당기는 이런 그러니까요. 자세가 네. 좋고요. 한 시간에 한 번씩 담배 피러 가지 마시고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목이나 네. 어깨 근육이 뭉쳤을 때는 방치하지 마십시오. 놔두면 만성이 되면 나중에 아무리 주무르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잘 안 풀립니다. 네. 그렇다면 좀 특히 직장인들을 위한 생활 속 목 디스크 예방 팁. 네. 예, 1시간에 10분 정도는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역시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의자는 허리를 곧게 그리고 턱을 가슴 쪽으로 군인처럼 앉는 것이 중요하고 넥타이 너무 꽉 매지 마시고요. 목에다가 뭐 안 거는 게 좋습니다. 또 여자분들 핸드백 너무 무겁게 안 하는 것이 좋고요. 남자분들도 네. 가방을 가능하면 한쪽으로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매지 마시고 양쪽에 매는 가방이 제일 좋겠습니다. 또 신발도 특히 여자분들은 뭐 힐 신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좀 약간 낮게 신으셔서 목 허리에 다 이제 큰 무리를 주지 않는 것이 좋겠고 베개도 약간 얕은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잠잘 때 시청자분들께 머리가 간단하게 가슴보다 약간 네. 높도록. 예. 그리고 그 남자분들 요즘 큰 금목걸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것도 좀 그것도 혹시 좀 문제가 될 수 네, 문제가 있겠나요? 될까요? 네. 글쎄요,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 그러세요? 그걸 좀 뭐라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또 문제 안 네. 됐어요. 저도 한번 그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막상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목 디스크다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으시면은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골프 치지 마라, 테니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저는 그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네. 인생은 재밌게 살아야 되고요. 하지 말라는 걸 다 안 하면 먹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습니다. 맞아요. 네. 모든 스포츠를 재밌게 하시고 재밌게 사시려면 그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평소에 하루에 30분 이상 빨리 걷기, 팔을 쭉쭉 흔들면서 파워워킹. 파워워킹, 운동화를 신고 네. 걷는 겁니다. 쉬지 않고 30분에서 40분 정도 하시면서 베개를 목베개를 사용을 하시고 이 두 가지 수칙만 지키셔도 한 3개월만 마음 좀 독하게 먹고 그 시작을 하셔도 나머지 운동들 다 하시면서 재밌게 인생 즐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진짜 뭐 소식해라, 뭐 이거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일찍 들어와라, 뭐 해라, 뭐 이거 다 하면은요. 네. 좀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씩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매일같이 네. 운동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고도일병원의 권원일 원장과 함께 목 디스크의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02-66769에 0114, 66769에 0114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라인 벌써 2부도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3부에도 아주 유익한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궁 난소 질환의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인사드리겠습니다.